젠틀 티타늄 피코 5파장 5장비 리프팅을 하시고 45일 뒤의 결과입니다. 왼쪽 아래에 붉은 세로 화살표의 심한 입가주름이 시술 45일 후를 보면 거의 없어진 것이 보이며, 아래쪽의 연두색 가로로 누운 화살표의 입가주름 역시 시술 후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홍 화살표로 표시한 팔자주름 역시 상당한 개선을 보이며, 파란색 가로로 누운 화살표의 볼 부위 역시 많이 리프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젠틀맥스 프로는 일반형이 아닌 풀업 젠틀맥스 프로가 필요한데 특주 버전으로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젠틀맥스 프로의 시술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의 디테일을 올려서 완성도를 높이고, 티타늄 레이저가 색소에 먹는 파장이다 보니 개인차가 매우 극심한데 시술의 편차를 줄여주는 두 가지 장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젠틀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시술 동영상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장비는 여기 보이는 젠틀맥스 프로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피코 레이저 중에서 피콜로라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면은 티타늄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액세서리로서 엔드포인트를 정확히 볼 수 있게끔 보통은 보안경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엔드포인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특수 보안경을 쓰고서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직접 보면서 해야 되고요. 피코 레이저 중에서 필요한 액세서리로서는 여러 층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표층으로 올라갈 때 블리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70% 정도 감시시키는 감쇄 필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레벨을 정확히 맞추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이 좀 더 있으시고요. 피부가 보면은 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살 부분은 젠틀맥스 프로에서 깊은 층을 먼저 붓기하고 지방 부분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 피부 부분이 이제 그 헐렁헐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티타늄으로 하게 되는데, 티타늄으로 하게 되면은 그 밑으로 빔을 이제 퍼트리면서 하는 거는 깊은 층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피부 쪽을 하게 되려면은 그 중간에 걸리는 지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점들이 에너지가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피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일단은 가장 깊은 층은 젠틀맥스 프로로 해서 롱펄스로 해서 먼저 시술을 합니다. 시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깊은 층을 데워서 지방과 붓기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시술을 이제 먼저 해야 됩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잡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잡티 부분들은 티타늄으로 하게 되면은 시술 즉시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쪽에 보면은 눈가 기미가 있으신데 티타늄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안정된 파라미터가 개발된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지금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마취는 불필요합니다. 마취가 안 돼 있으셔야 엔드포인트라든지 본인 증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붉어지면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피콜러라는 장비가 왜 필요하냐면은 피부 쪽에 걸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샷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 대고 하게 되면 크로모토 인디펜던트하게 이 부분에 크랙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크랙이 생겨 있죠. 이 부분이 구름처럼 피부 밑에 현재 지금 보면은 크랙이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롱펄스를 하게 되면 이게 슝슝슝슝 지나가는데, 이 크랙 그 플라저로 만든 이 부분이 있으면은 롱펄스를 할 때 이 부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집중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지점에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이 피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그 크로모토파 인디펜던트하게 내가 정해진 위치에서 그 할 수 있는 장비는 이 피콜로라는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장비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빔을 교체를 하게 되면서 좀 더 표층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위쪽 부분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되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하는 것이 피부에 한 그 파필러 더미스에 걸리게 되겠고요. 실제로는요. 이 부분은 보통 피부 밑에 한 3.4mm, 3에서 4mm 정도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에너지를 다시 여기서 롱폴스를 하게 되거나, 티타늄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숭숭숭 밑을 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고도로 피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그런 수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피코 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통증 없고 평화롭다고 해서 제 피부에서 보시면은 평화롭지만 바로 들면 3-4mm 들면 바로 피부 표면에 걸리게 됩니다.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이게 3에서 4mm 정도에서 에너지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표층을 하면은 가이드 빔을 교체를 하는데, 문제는 그 에너지 레벨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왜냐면 피부 표층에는 좀 더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값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페트키가 생기면서 기미라든지 이런 거, 그 홍조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70% 감쇄 필터를 하면은 이게 200이지만 요게 에너지 값으로는 130이 한계치입니다. 근데 70% 정도를 감쇄 필터를 하고 200을 고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60이 실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해야지 안전하게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롱을 때리게 되겠습니다. 표층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패티키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집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엔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0.37로 해가지고 6Hz를 해가지고 10Hz 인데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7Hz로 시술을 합니다. 이걸 하실 때는 그 엔드 포인트를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보안경을 쓰시면은 엔드 포인트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작한 보안경을 쓰고 시술을 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얕은 층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걸 주의하실 때는, 이거 하실 때는 잡티 부분이 있는 데는 하셔도 되는데 절대로 기미 있는 데다 쏘시면 안 됩니다. 기미가 까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약간 하얘졌다가 빨개질락 말락한 지점이 엔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